여기 상상 이상의 쓰레기 짓을 하는 조폭들이 있습니다. 노숙자급식소에서 봉사 중이던 수녀님이 조폭들에게 치마를 들추는 모욕을 당하고 조폭 패거리가 무려 얼굴에 오줌을 누려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순간 천주교 신부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본 북파 공작원 출신 노숙자 할아버지들도 분노에 찬 반격을 시작합니다. 대체 그날 성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관악구의 작은 언덕배기에 자리한 성요셉 성당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성당 주변의 벚나무들은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지요. 성당 바로 옆에는 사랑의 쉼터라는 노숙자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곳곳에서 모여든 늙은 노숙자들의 안식처였어요. 낡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마당에 심어진 화단과 정성스레 가꾼 텃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쉼터에서는 무료급식소가 열렸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한 봄볕이 쏟아지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벌써부터 커다란 냄비에 육개장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마리아 수녀님은 정수리가 조금 벗겨진 짧은 머리카락 위에 하얀 수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15년 전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 성당에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유창하게 구사했지요. 수녀님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노숙자였던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보낸 아픔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 노숙자 돕기를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지요. 오늘 육개장은 특별히 맛있게 나온 것 같아요. 닭고기도 실하고 시래기도 부드럽게 잘 익었네요.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마리아 수녀님의 도우미로 일하는 박미자 씨가 국물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어제 시장에서 닭을 좀 더 사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희성 신부님께서 고추장을 직접 담가주셨는데 그게 맛의 비결이랍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국자로 육개장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 속에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들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10년 넘게 이곳에서 봉사해 왔기 때문이지요. 한편 성당 뒤편 작은 사제관에서는 김희성 신부님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 2시간 동안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만 아니라면 50대로 보일 만큼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심리기를 걷고 간단한 체조로 몸을 단련했기 때문이지요. 그의 손등과 팔에 남은 흉터들은 그가 평범한 신부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김희성 신부님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칼자국까지 모두 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과거 해군 특수전전단 일명 UDT 중위로 복무했던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북한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했던 그는 이제 성당에서 봉사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김희성 신부님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40대 초반에 사제의 길로 들어선 그에게 과거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특히 동료들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가끔
악몽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사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무료급식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쉼터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그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희성 신부님을 존경했지요.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쉼터에 도착한 김희성 신부님은 마리아 수녀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마리아 수녀님, 오늘 아침도 일찍 오셨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신부님. 할아버지들 생각하면 피곤할 틈이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육개장을 끓였는데 신부님 고추장 덕분에 맛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마당에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른의 나이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민첩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노숙자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어요. 모두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깨끗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김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가장 먼저 도착한 최희준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75살의 채 할아버지는 김희성 신부님과 같은 북파 공작원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알아볼 뿐이었지요. 제 할아버지도 늘 정정하시네요. 지팡이는 어쩌셨어요? 아이고, 그거 짚고 다니기 불편해서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다리가 아직은 멀쩡해요. 제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왼쪽 다리가 살짝 절뚝이는 것을 김희성 신부님은 눈치챘습니다. 과거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흔적이었지요. 이어서 정민호 할아버지와 박철수 할아버지 등 단골 노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민호 할아버지는 과거 해병대 조교 출신으로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지만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10년 넘게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식사 전에 함께 기도하시지요. 김희성 신부님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0여 명의 노숙자 할아버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종교가 없었지만 신부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음식과 따스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고 마리아 수녀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육개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매주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이 그들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수녀님.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습니다. 육개장을 한 숟가락 먹은 정민호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마리아 수녀님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말 한마디가 큰 보람이었지요. 김희성 신부님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노숙자 할아버지들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밤에 잠자기 좀 낫죠, 할아버지들? 김희성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겨울보다야 낫지만 지하철역 바닥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요즘은 경비원들이 자주 쫓아내서 옮겨 다녀야 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우리 같은 늙은이들 열심히 살던 시절엔 이런 거 없었어. 나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라는 우리를 기억해주지 않더라고. 정민호 할아버지의 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노후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음식을 담아주며 할아버지들을 위로했어요. 할아버지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성당에서 곧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신부님께서 열심히 후원자들을 모으고 계시거든요. 수녀님의 말에 노인들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희망은 작지만 소중했지요. 평화로운 급식 시간이 한창이던 그때였어요. 성당 마당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요란하게 들어섰습니다. 차에서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넷이 내렸어요. 그들은 모두 현란하게 염색한 머리와 시커먼 문신을 한 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키가 큰 남자는 빨간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귀걸이를 여러 개 달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남자는 금발에 얼굴에 피어싱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한 스타일의 머리와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험상궂은 외모와 거만한 태도에서 일반적인 젊은이들과는 다른 위험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공짜 밥 주는 곳이래. 배고프다.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빨간 머리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와 함께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다른 세 명도 키득거리며 따라 들어왔지요. 노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사 중이던 대화가 갑자기 멈췄어요. 마리아 수녀님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젊은 남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서 오세요. 배고프신가요? 저희 급식소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쪽에 줄 서서 기다리시면 음식을 드릴게요. 수녀님의 친절한 말에도 젊은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곳의 주인인 양 행동했지요. 와, 진짜 노숙자들 천국이네. 다들 꽤나 푸짐하게 먹고 있는데? 금발 남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의 빛이 있었어요. 노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상황을 지켜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빨간 머리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임을 준비해 왔어요. 참가하실 분? 노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대해 잘 모르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빨간 머리 남자는 주머니에서 복권과 단팥빵 10봉지를 꺼냈습니다. 간단해요. 복권이냐, 단팥빵 10봉지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복권 당첨되면 100만 원, 꽝이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남자의 말에 노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1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월세와 약값을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그 돈은 한 달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마리아 수녀님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에게 다시 말을 걸려 했지만 몇몇 할아버지들이 이미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복권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로 손을 든 박철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73의 나이에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머리 남자는 씩 웃더니 복권 한 장을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권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주변의 다른 노인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건 꽝이네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실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복권을 내려놓았어요. 빨간 머리 남자는 갑자기 손을 휘둘러
할아버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모두가 놀랐어요. 아이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뺨을 감싸쥐었어요. 노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꽝이면 벌칙이 있죠. 마데카 소리나 발라요, 할아버지. 빨간 머리 남자가 비웃으며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할아버지 앞에 던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할아버지들도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지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젊은 남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매우 마른 체구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도 때려달라. 대신 10,000원만 줘. 이상호 할아버지의 말에 젊은 남자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빨간 머리 남자는 즐거운 듯 손바닥을 비볐어요. 오호, 재미있네.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게임을 좋아하시는군요. 이내 또 다른 할아버지 둘이 더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 기묘한 광경에 마리아 수녀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김희성 신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가 서렸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어요. 그는 눈으로 최희준 할아버지와 정민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의 의사소통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마리아 수녀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 대학생인가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뺨 때린 거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수녀님의 호통에 급식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빨간 머리 남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녀님도 우리 게임에 참가하실래요? 복권이냐 단팥빵이냐? 마리아 수녀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빨간 머리 남자는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수녀님의 치마를 들추려 했어요. 수녀님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녀님은 단팥빵 대신 아이스크림이나 드시죠?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젊은 남자들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수녀님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어요. 노인들은 분노했지만 대부분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그들은 반항할 용기를 잃은 지 오래였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이봐, 자네들. 조용하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김희성 신부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 같았어요. 젊은 시절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할 때 보여주던 그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존중하지 않는군. 어디서 그런 행동을 배웠나? 신부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신부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게임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기도나 하시든가. 금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노인 신부는 그저 무시해도 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는 차가운 미소였어요. 신부님의 마음속에는 50년 전 북한 지역에 침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26살의 젊은 특수부대원이었고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지요. 지금 이 상황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네들 배고프다고 했지? 따뜻한 음식이 좋을 것 같군. 김희성 신부님은 육개장 냄비가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확고했어요. 과거 UDT 훈련을 받을 때 배웠던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대형 육개장 냄비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거워 보이는 냄비였지만 그는 마치 가벼운 종이컵을 드는 것처럼 쉽게 들어 올렸어요. 노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김희성 신부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는 냄비째로 빨간 머리 남자 쪽으로 휙 돌렸습니다. 뜨거운 육개장 국물이 제일 앞에 서 있던 빨간 머리 남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아, 뜨거워.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과 옷이 국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김희성 신부님은 그 틈에 냄비째 남자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너도 뺨 맞아봐라. 기분이 어떠냐? 신부님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남자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머리카락은 육개장 국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국물 속에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그는 계속해서 눈을 비볐어요. 다른 젊은 남자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아무도 이 나이 든 신부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금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김희성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북파 공작원 시절의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희준 할아버지와 정민호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천천히 젊은 남자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위험이 느껴졌어요. 우리 젊은 시절에는 어른을 공경하라고 배웠다네. 최희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를 모르나 보군. 정민호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남자들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존엄을 되찾은 듯한 빛이 그들의 눈에서 빛났지요.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리아 수녀님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빨간 머리 남자도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머리에서는 아직도 육개장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빨간 머리 남자가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성당 마당으로 뛰어나가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승용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급식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김희성 신부님은 조용히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을 낭비해서요. 신부님의 말에 마리아 수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부님. 정의로운 일을 하셨어요. 저도 참 화가 났거든요. 수녀님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신부님의 행동이 폭력적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돌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김 신부님, 그동안 기운을 꽤 키우셨네요? 최희준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미소로 답했어요. 사제 생활도 체력이 필요하답니다. 제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이 있었지요. 과거 북파 공작원으로 함께 훈련받았던 동지애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김희성 신부님은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젊은이들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빨간 머리 남자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신부님. 우리가 다 늙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합니다. 필요하면 우리도 대처할 수 있어요. 정민호 할아버지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무료급식 날이 돌아왔어요. 마리아 수녀님은 평소와 같이 음식을 준비했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김희성 신부님도 평소보다 일찍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들과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부님의 눈은 자주 성당 정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예감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신부님 괜찮을까요? 북파공작원 출신 최희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미소로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는 해두는 게 좋겠지요. 그러자 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할아버지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몇몇 할아버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의사소통이 오간 것이었지요. 최희준 할아버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몇몇 할아버지들을 모아 비밀리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군인 출신이거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기술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으니까요. 최희준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급식소는 30여 명의 할아버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기도를 부탁하려는 찰나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차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봉고차 2대가 성당 마당에 들어섰어요. 차에서는 지난주 왔던 젊은 남자들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직 보스인가 봐요. 마리아 수녀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걱정 마세요. 다들 식사 계속하세요. 신부님은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최희준 할아버지와 정민호 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노인들이 따라 일어났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당 덕에 배고프지 않아 저 애송이들 참교육할 힘은 남았다. 최희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김희성 신부님 뒤로 조용히 서서 이 낯선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신부님과 할아버지들 그리고 마리아 수녀님까지 함께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뭉친 강한 공동체였어요. 조폭 보스로 보이는 남자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조폭들과 달리 그는 문신 하나 없이 단정한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왼쪽 광대뼈부터 턱까지 내려오는 흉터가 하나 있었지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성당 무료급식소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김희성 신부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10명이 넘는 조폭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따라오고 있었지요. 김희성 신부님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과거 특수훈련을 받을 때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신부님 뒤로는 최희준 할아버지와 정민호 할아버지를
비롯한 노숙자 할아버지들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식사를 하러 오셨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러 오셨다면 곤란하지요. 김희성 신부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폭 보스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 재미있는 게임을 했다고 하던데 그 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보스의 시선이 빨간 머리 젊은 조폭을 향했습니다. 그 조폭은 아직도 얼굴이 육개장 국물로 화상을 입은 듯 붉게 부어 있었어요. 신부님이라고 해서 상대해 드렸더니 우리 애들한테 이런 짓을 하셨다고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보스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의 부하들이 먼저 우리 할아버지들을 폭행했어요. 신부님은 그저 방어한 것뿐입니다. 수녀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조폭 보스는 수녀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게임에 졌으니 벌을 받은 건데 그걸 폭행이라고 하시나요? 재미로 한 건데 말이죠. 보스가 노숙자 할아버지들을 향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어요. 특히 지난주에 뺨을 맞았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해 왔어요. 어떠세요, 할아버지들? 보스의 말에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김희성 신부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조폭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그는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김희성 신부님의 말에 보스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신부님, 우리가 왜 왔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저번 주에 우리 애들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더니 보스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임을 해볼까요? 노숙자 할아버지들, 한 번 더 참가해보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폭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마리아 수녀님이 앞을 막아섰지만 조폭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키세요, 수녀님. 이건 남자들 사이의 일이니까요. 수녀님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최희준 할아버지와 정민호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와 자세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노인이 아닌 숙련된 전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우리를 너무 얕보는 것 같은데. 최희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북파 공작원 시절의 기세가 느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군. 정민호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해병대 조교 시절의 위엄이 살아있었어요. 조폭 보스는 이런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노숙자 할아버지들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런데 노숙자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하신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노숙자 주제라고? 이 자식이 감히. 박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 그런데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를 노숙자 주제라고?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격분했습니다. 많은 할아버지들이 군 경력이 있거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후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폭 보스는 이런 반응에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에이, 그런 옛날 이야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의 말에 젊은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빨간 머리 조폭은 분노에 차서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제가 저번에 당한 걸 갚게 해주세요. 특히 저 늙은 신부한테요. 빨간 머리 조폭의 시선이 김희성 신부님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 해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빨간 머리 조폭이 신부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랄한 미소가 번졌어요. 신부님, 저번에 제 머리에 국물 부은 거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신부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려고요.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할아버지들과 마리아 수녀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신부님 얼굴에 오줌을 누겠다는 거야? 정민호 할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빨간 머리 조폭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행동을 이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급식소에서 들고 나온 국자로 빨간 머리 조폭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장 멈추세요. 수녀님의 용감한 행동에 빨간 머리 조폭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이 여자가 그가 손을 들어 마리아 수녀님을 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희성 신부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내면에서 50년 전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벌판에 엎드려 목숨을 걸고 특수훈련을 받던 순간들, 북한에 침투하여 적진 한가운데서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긴장감,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던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의 눈에서 평화로운 빛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어요. 그것은 UDT 특수부대와 북파 공작원 시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만. 신부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빨간 머리 조폭이 순간 멈칫했지만 곧 다시 수녀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희성 신부님의 몸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는 빨간 머리 조폭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조폭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으로 눌렀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하려던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신부님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폭 보스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다 죽고 싶은 거냐? 보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조폭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김희성 신부님과 할아버지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희준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조폭 둘의 목덜미를 정확히 내리쳤어요. 으악! 두 조폭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최희준 할아버지는 북파 공작원 시절 배운 급소 타격 기술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정민호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병대 조교 출신답게 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두 명의 조폭에게 달려들어 정확한 태권도 발차기로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기압이 부족해. 정민호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 신병들을 훈련시키던 위엄이 살아있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경험을 살려 정확한 주먹으로 조폭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심지어 평소 지팡이에 의지하던 이상호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무기 삼아 조폭들을 견제했어요.
이런 상황은 조폭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반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조폭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폭 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희성 신부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숙련된 특수부대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주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님의 짧은 기도 후 그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마치 무기처럼 휘둘러 조폭 하나의 팔을 제압했어요. 이어서 UDT 시절 배운 특수 격투기를 사용해 빠르게 3명의 조폭을 쓰러뜨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빨랐지만 지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군. 김희성 신부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동작은 정확했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 익힌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도 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식소에서 사용하던 스테인리스 급식판을 들고 조폭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지난주 자신을 모욕했던 조폭의 뺨을 그 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지난주의 치욕 갚아드립니다. 수녀님의 말에 할아버지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급식소 안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조폭들 중 절반 이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머지도 부상을 입거나 겁에 질려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폭 보스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희성 신부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신부님의 말에 보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김희성 신부님의 손이 더 빨랐어요. 신부님은 보스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보스의 비명과 함께 주머니에서 작은 칼이 떨어졌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었어요. 젊은이,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야. 오늘의 교훈을 잘 기억하게. 신부님의 말에 보스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항복한 상태였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그를 놓아주었어요. 보스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당장 여기서 사라지게.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게. 김희성 신부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자, 빨리. 보스의 명령에 조폭들은 허둥지둥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성당 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보스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봉고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성당을 떠났습니다. 급식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겼나? 박철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희준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네. 아직 살아있는 실력들이 있었군.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부심과 희열이 번졌어요.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싸웠던 그 자부심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이제 다시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목에 걸린 십자가를 바로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괜찮으십니까?
신부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들 중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몇몇은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다가와 김희성 신부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도요. 모두 정말 용감하셨어요. 수녀님의 말에 할아버지들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칭찬은 오랜만이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정리하고 식사를 계속합시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김희성 신부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급식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과 의자를 바로잡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모두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새로운 음식을 가져왔어요. 비록 양은 조금 줄었지만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우리 모두 배가 더 고파졌을 것 같아요. 자, 맛있게 드세요. 수녀님의 말에 할아버지들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입맛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승리의 기쁨이 식욕을 돋운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는 작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과거 군 생활이나 특수훈련 받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선배, 북파 공작원 시절에도 그런 무술 기술을 쓰셨나요? 정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최희준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땐 더 빨랐지. 지금은 많이 느려졌어.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저도 해병대 조교 시절에는 그런 기술 좀 썼지만 이제는 많이 굳었네요. 할아버지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들의 경험과 기술이 오늘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노인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노후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희성 신부님은 혼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 저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정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신부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제로서 비폭력과 용서를 가르쳐 왔지만 오늘은 과거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자신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성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김희성 신부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 괜찮으세요? 수녀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리아 수녀님, 제가 오늘 올바른 일을 했을까요? 사제로서 폭력을 사용한 것이? 수녀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부님, 성경에도 때로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고요. 오늘 신부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신 거예요.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녀님의 말에 김희성 신부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마리아 수녀님. 수녀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조용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성당 안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 요셉 성당의 사랑의 쉼터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조폭들과의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쉼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들의 과거가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들을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과거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희준 할아버지와 정민호 할아버지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 등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역 기업체와 단체들이 쉼터에 후원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무료급식의 질이 향상되었고 임시주거시설도 확장될 수 있었어요. 몇몇 할아버지들은 이제 깨끗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북파 공작원 활동 같은 비밀스러운 부분은 제외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할아버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인생 나눔 교실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쉼터는 활기찼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30여 명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경계는 없었습니다. 김 신부님, 오늘 학생들이 또 올 거라고 하던데요. 최희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후에 중학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특히 듣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최희준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민호 할아버지는 몇몇 젊은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실은 매주 토요일 성당 마당에서 열렸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는 참전 용사로 정식 등록되어 작은 연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다 신부님 덕분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건 모두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기에 받으셔야 할 당연한 대우입니다. 그날 오후 김희성 신부님은 성당 뒤뜰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거의 끝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신부님 옆에 앉았어요. 신부님, 한 달 만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수녀님의 말에 김희성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가 온 것이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쉼터에서 웃고 떠드는 할아버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체념과 절망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저분들 같은 분들 덕분이죠. 전쟁에서 싸우고 산업화 시대에 땀 흘린 분들. 마리아 수녀님의 말에 김희성 신부님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을 쉽게 잊었지요. 노인이 되자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신부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시 존중받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리아 수녀님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사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김희성 신부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북파 공작원으로, UDT 특수부대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신부로서의 그의 여정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신부님의 조용한 기도와 함께 사랑의 쉼터에는 희망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웅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